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플라타이아 전투의 초기 양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페르시아군이 기병대를 앞세워서 공격하다가 기병대장이 오히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초기 탐색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 거대한 두 군대가 격돌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군대의 그 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페르시아군은 이게 어, 배치를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 측 그리스군, 사카이족, 메디아군, 페르시아군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어, 그리스군은 아테네군, 테게아군, 기타 그리스군, 그리고 스파르타군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페르시아군과 스파르타군이 마주보고 그리고 페르시아 측 그리스군과 그 아테네군이 마주보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군축이 와서 바로 내일 아침에 총공격이 있을 거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군 사령관 파우사니아스가 고민을 좀 했어요. 뭐냐면은 배치로 보면은 어, 스파르타군이 페르시아군을 상대하게 되는데 스파르타군은 페르시아군과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테네군은 지난번 마라톤에서 싸워본 적이 있잖아요. 육군이 페르시아 육군을 상대로 싸운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아리스티데스는 장군으로서 자기 레온티스 연대를 이끌고 직접 페르시아군과 맞싸웠죠.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티데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나 했어요. 내일 아테네군이 우익에 지금 좌익에 서 있는데 우익에 서서 맞은편 페르시아군을 상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데스가 무슨 뜻인지 알았죠. 우린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새 부대를 이동시켰어요. 아테네군이 우익으로 가고 스파르타군이 좌익으로 갔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페르시아군이 그 첩자가 있으니까 가서 봤죠. 그 모양을. 마르도니우스는 또 그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군도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군이 이제 스파르타군을 상대하겠다는 거죠. 또 이렇게 위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리스군도 그걸 파가고 파우사니아스가 에이 젠장 이러면서 원래대로 이러면서 다시 아테네 보고 이제 좌익으로 가라고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원래대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또 이제 마르도니우스는 또 그것도 보고받았죠. 마르도니우스는 화가 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음, 편지를 하나 썼어요. 뭐냐, 이 파우사니아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연락 장교를 불러가지고 이것 좀 적군 사령관한테 전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파우사니아스 그걸 받았죠. 딱 받아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니들한테 실망했다. 스파르타 놈들을 굉장히 용감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페르시아군 상대가 두려우니까 아테네인들을 대신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 겁쟁이 놈들아. 니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 우리 페르시아 군과 스파르타 군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대표가 되어서 1대1로 한번 붙어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두 장 꽝. 파우사니아스는 답장을 안 보냈습니다.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다음 아침에 마르도니우스가 바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또 페르시아 기병들이 이제 먼저 앞장서는데요. 헤로도투스에 따르면은 이 페르시아 기병들이 활로 무장해서 기동성이 좋으면서도 활을 굉장히 잘 쐈답니다. 그래서 그리스군이 접근하기조차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 기병들이 이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군이 방어의 급구반틈을 타가지고 이 페르시아 기병들이 그리스군의 식수원이던 그 가르파기아 샘을 점령을 하고 그걸 메워버렸답니다. 근데 이 샘은 이 그리스군의 식수원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군이 상당히 곤란해진 거예요. 게다가 이 샘 바로 옆에 스파르타군이 이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빼앗겼으니 이 사령관, 그러니까 스파르타 출신의 사령관 파우사니아스 체면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페르시아 기병들이 보급로를 또 차단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반쯤 망한 거죠. 그리스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주 한참 고민하다가 여기서 계속 버티는 것도 좀 이상하다. 조금 후퇴해서 이 남쪽으로 플라타야 방향으로 가서 플라타야에서 식수도 확보하고 뭐 식량도 확보하고 뭐 그런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페르시아 기병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밤에 옮기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예상대로 밤이 되니까 페르시아 기병들 공격이 멈췄어요. 그래서 파우사니아스가 그리스 전군에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요.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리스의 다른 군대들은 말을 잘 듣는데 정작 이 스파르타군에 이 아몬파레토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이끄는 부대 하나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왜냐? 적을 앞에 두고 등을 보이는 것은 스파르타인으로서는 할 짓이 못 된다. 우리는 후퇴도 항복도 하지 않는다. 이게 스파르타의 법이다. 안 그렇습니까? 이러는 거야. 파우사니아스가 너 좀 바보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니 작전상 후퇴를 못하는 그런 군대가 어딨냐? 지금 약간 조금 작전상 좀 후퇴했다가 당연히 반격을 할 거다. 근데 이 아몬파르토스라는 놈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우리는 못 간다. 아주 밤새도록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설득을 하다가 할 수 없이 뭐 맘대로 하라 그러고 우리는 간다 그러고 이렇게 간 거죠. 후퇴를 한 거죠. 이 아몬파르토스 부대만 빼고. 근데 재밌는 건 막상 가니까 또 뒤에 쫄래쫄래 따라오더랍니다. 아몬파르토스 부대가. 좀 바보 같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야 그리스군은 밤새 후퇴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그 마르도니스가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있던 그리스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쟤들 어디 갔냐? 좀 후퇴했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받았죠. 아주 이놈들, 이 비겁한 놈들 이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은 페르시아 기병이 그리스군한테 조금 타격을 입히긴 했는데 뭐 상처 자체는 뭐 사실 뭐 치명상은 아니고 찰과상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다가 이제 식수와 보급이 끊겼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뭐 큰 손해는 없었어요. 그리스군 입장에서. 다만 이 페르시아 기병의 공격에 좀 질려서 겁먹고 도망간 부대가 조금 있었어요. 코린트하고 메가라에서 온 뭐 부대가 좀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뭐 스파르타, 아테네, 테기아 이런 게 주력군이 남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봐야죠. 하여간 이제 기세는 페르시아 쪽에 있다고 판단한 마르도니우스는 전병력을 출전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먼저 기병을 이제 내보냈고요. 그 뒤로 이제 보병들도 같이 따라갔죠. 아스포스 강을 건너서 막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스파르타 군과 테기아군, 스파르타 군과 같이 행동한 테기아군 목표로 이제 진격을 해가지고 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헤로도토스에 따르면은 이 페르시아군이 방패를 세워서 방벽을 만들고 화살을 쏘아댔기 때문에 스파르타군이 몹시 괴로웠다라고 하는데요. 그 화살 세례를 뚫고 스파르타군이 뭐 전진해서 바로 이제 직접 맞붙었다. 6탄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영화 300보면 나오죠, 그죠? 스파르타군이 방패를 씌워가지고 화살을 맞고 뭐 싸웠겠죠. 근데 막상 근접전에 들어가니까 역시 중무장의 스파르타군의 위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군이 아무리 기병이 좋고 뭐 보병도 불멸의 부대고 어쩌고 해도 중무장 보병 앞에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근접전을 벌이다가 갑자기 이제 마르도니우스 즉 사령관이 이 스파르타군이 던진 돌에 맞아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안 그래도 페르시아의 경무장병이 스파르타의 중무장병에 밀리는 와중에 사령관이 돌에 맞아 떨어지니까 페르시아군이 버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싸웠지만
이렇게 병력 전체가 지휘관이 없으니까 병력 전체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은 이제 막 강을 도로 건너서 뒤로 막 달아나는 거죠. 강을 도로 건너서 이 강 옆에 있던 요새로 철수했답니다. 지도상에 요새 위치가 보이죠? 이게 요새입니다. 싸움하기 전부터 나무로 요새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책을 세워서 요새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보급품도 쌓아놓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맨 처음은 페르시아군이 이쪽으로 가서 싸우다가 다시 도망을 간 거죠. 이쪽으로 도망가서 요새에 들어가서 이제 버틴 거죠. 그러자 이제 그리스군이 전부 다 이제 일로 모여가지고 목책을 사이에 두고 막 싸웠답니다.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아테네군도 물론 왔고 그러니까 뭐 전 그리스군과 이제 전 페르시아군이 이쯤에서 막 치고 갖고 싸운 거죠. 그런데 이 공성전에서는 의외로 이제 그리스군이 굉장히 강했답니다. 특히 아테네군이 굉장히 강했답니다. 이 공성전에서 지휘관이 없는 페르시아군은 거의 뭐 학살당하다시피 했다고 해요. 참 조금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이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30만 대군 중에 살아남은 자가 겨우 3,000명이랍니다. 다만 페르시아군의 그 마르도니우스의 결정에 반대하고 전투 중에 달아난 부대가 있었답니다. 4만 명 정도 달아난 그게 아르타바조스가 지휘하던 부대였대요. 그러니까 아르타바조스는 장기전으로 가자고 주장했던 친구죠. 이 친구의 부대는 살아남았대요. 그걸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죽고 3,000명만 살아남았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그리스군의 피해는 구체적으로 스파르타군 31명, 아테네군 52명, 테기아군 16명, 뭐 거의 100명도 안 되죠. 사망자가. 이 뭐 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과장이겠죠. 그래서 헤로도투스는 이날의 승리를 그리스 역사 아니 유사일의 미승류의 승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 원인을 다른 분석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근접전을 하면은 경무장병이 중무장병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지난번 마라톤 전투를 분석하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냈는데 헤로도투스가 보기에는 그리스의 중무장병을 페르시아의 경무장병이 적어도 근접전에서는 당할 수 없다. 이거죠. 하여튼 이걸로 스파르타는 레오니다스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크셀릭세스가 스파르타 사절한테 마르도니우스가 어떻게든 뭐 그 레오니다스가 죽은 데 대한 보상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상인 셈이 됐어요. 하여튼 마르도니우스도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가 끝나고 그 스파르타 사람들 중에서는 크셀세스가 한 것처럼 스파르타 군도 그 마르도니우스의 목을 잘라가지고 창 끝에 꽂아서 전시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나왔답니다. 근데 이제 파우산에서는 뭐 그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다. 우리 신사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 수많은 적병들로 그 레오니다스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날이 BC 479년 8월에 8월 초쯤 될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8월 초쯤 어느 날 이렇게 그리스 땅에서 최후의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플라타이아 전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